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 사, 정 대표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구하는 자리인데요. 꼬여있는 매듭을 푸는 시작의 자리인데 자리에 나오지 않겠다고 민주노총이 결정한 겁니다. 파인텍 고공농성 이야기할 때요. 사측에서 아예 노동자들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을 많이 했었잖아요. 최소한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회사에서 들어줘야 하지 않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건 기업의 의무만이 아니죠. 노동자의 의무기도 합니다. 김의견 청와대 대변인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며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의 대승적인 결정을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저는 청취자분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문자로 보이는 라디오로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2019년 1월 29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지역에서 세금을 들여 어떤 사업을 하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받아야 합니다. 경제성은 있는지, 지역 균형 발전에 적합한지, 정책성은 있는지를 판단하는 건데요. 정부가 오늘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후폭풍이 대단합니다. 일찍부터 이 부분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신영철 단장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발표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이 발표를 저도 들었는데 네. 면제의 필요성을 상생발전을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네. 이걸 뒤집어서 보면 그 현재 여당 정부가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했던 4대강 살리기도 그 당시에는 국가 발전에 대한 큰 틀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명분을 거꾸로 맞춘 거죠. 필요한 사업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뭐 심하게 말씀드리면 현 정부가 그 사람을 먼저라고 말씀을 해놓고 네. 실제로는 새로운 토건 정부임을 선언한 게 아닐까. 오히려 MB 정부를 능가하는 참 답답한 상황이죠. 네. 4대강 살리기와 다를 것 없다. 사람이 먼저라는 정부가 MB 정부를 능가하는 토건 정부가 됐다. 상생발전을 위함이라는 건 명분을 맞춘 것이다라고 아주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뭔지는 저희가 좀 구체적인 질문을 뒤에 드리기로 하고요. 네. 먼저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어떤 거고 왜 하고 어떤 근거로 수행을 하는지 단장님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예비 타당성 조사란 말은 타당성 조사에서 예비를 덧붙인 겁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 그 사업 부서가 자체적으로 하는 타당성 조사가 워낙 부실하고 주무구식되기 때문에 500억 이상 적은 돈도 아닙니다. 500억 그렇죠. 이상 재생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네. 중앙정부가 국책연구기관을 통해서 직접 그 타당성 조사를 미리 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것은 뭐냐면 99년도에 뭐 아시겠지만 DJ 정부가 공공 부분의 비효율을 고비용 구조를 혁파하기 위해서 당시에 그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 대책에서 나왔던 첫 번째 개선 방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금을 들여서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그 하나의 대안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게 그 세금을 피같이 써야 되는 그 정부의 의무죠. 그럼요. 예.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그 사업부서에서 맡겨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직접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미리 한 번 더 알아보는 게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면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기준에 따라서. 예.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준이라기보다는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좀 열거를 해놨습니다. 좀 열어놨군요. 예, 원래 4대강 사업하기 전에는 5가지였어요. 5가지를 보면 대부분 수긍 가는 내용입니다. 공공청사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어떤 긴급한 수해 복구 예방이 아닌 복구 같은 부분에 대해서 5가지 돼 있어서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는 한 3년 동안 한 2조 원 정도였거든요. 2조 원이요? 예, 현 정부가 적폐로 몰았던 MB 정부에서 2009년도에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10개로 대폭 늘립니다. 네. 그래서 그게 문제죠. 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때 MB 정부에 5년간 했던 게 60조 가량으로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늘어나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는 3년간 2조 원이었는데 예. MB 정부 때 60조. 60조를 넘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공성과 공익성이 증명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수 있지만 이 목적 자체가 피 같은 세금을 잘 쓰기 위한 하나의 브레이크를 거는 거 아닙니까? 공공성과 공익성은 당연히 있는데요. 네. 이 세금을 쓰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근데 경제성이 있더라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주민이 적기 때문에 경제성만 가지고는 통과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2001년부터 개청적 분석학법이라고 그래서요. 경제성 외에다가 정책적인 판단이라든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항목을 넣어서 그것이 한 50% 넘습니다. 네네. 그 항목을 넣어서 전체 평가에서 0.5를 넘었으면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해놨고 현재 정부가 말씀하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에는 항목들이 계속 꾸준하게 다 증가했습니다. 비율 자체가요. 전체 차지하기 네. 지금 한 3분의 1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정책적인 것만 조금만 포함하면 0.5 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네. 지금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24조 1,000억 원 규모 23개 예.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예. 정부가 작년에 그러니까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예. 17개 시도로부터 32개 사업 68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 신청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여기에서 지금 23개가 면제된 건데 이 규모가 상당히 큰 겁니까?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이렇게 평균으로 해보면 23개가 24조니까 건당 한 1조가 넘거든요. 네. 1조 넘는 것은 예타 적용되는 500억 규모의 평균 20배가 넘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 중에서 이게 지역마다 편차는 좀 있는데 경남도 같은 경우가 내륙 철도 사업이 5조 3천억이거든요. 네. 이거 전체 24조 중에 한 22%를 차지해요. 화끈하게 하나 갖다 준 거죠, 그래서 네. 이것을 봤을 때는 건수로 보면 지역을 수도권 빼놓고는 골고루 1개 내지 2개 또는 3개 가량 골고루 분배를 해줘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축하할 일일 수는 있겠지만 국가 전체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것은 독이 아닐까. 국가 전체로 봤을 때 독이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금에 적절한 데 쓰이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 국민들께서 사업 통과만 되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이 이 목적은 활용하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활용하려면 적어도 5년, 많으면 10년이나 2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근데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무조건 사업 추진을 하게 되면 사업 과정 속에서 잘못 준비된 내용 때문에 사업비가 급격하게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특히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맨 주변에 볼 수 있는 게 시설물 다 만들어 놓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용률이 현재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경작자들인지 몰라도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흰 코끼리
화이트 엘리펀트 뭐 그런 말까지도 비아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을 우리는 우리 후손들한테 그걸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단장님께서 국가적 관점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국가적 관점에서 상생의 발전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번 예타 조사 면제 사업은 국가적 관점에서 괜찮은 거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게 큰 착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착각이다. 그 돈을 풀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한다면, 저는 그것은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제도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돈을 풀어서 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지역 불균형이 우리나라가 너무 심각하고 돈이 모든 게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경제를 그렇죠. 살릴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자원이 이제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토건 SOC 사업으로 한다면 그런 나라를 이제 저희가 토건 국가라고 좀 비아냥스럽게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대규모 SOC 사업으로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일단 그것은 검증되지 않았던 그런 잘못된 거고요. 오히려 대규모 SOC 사업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주변의 대도시로서의 집중을 더 가중시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히려요? 예, 그리고 지방에 있는 것을 서울로 집중을 더 가중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KTX 사례는 대충 다 아시는 부분들이고요. 네. 지역에서도 대도시와 그 소규모 그 지역이 있으면 뭐 예를 들면 부산 정도로 부산으로서의 쏠림이 더 가중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역 경제 더 파탄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돈을 쓰는 건 맞지만 아주 단순하게 토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토건 사업으로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 말씀을 표현을 빌리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 나중에 이게 화가 돼서 돌아온다라는 주장이신 당연하죠. 거니까요. 예.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예라는 부분이 참 저도 만만치 않은 부분인데요. 네. 일단 최근에 언론에서 예타 문제 때문에 잘 하면서 화두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영암에 있는 F1 자동차 경주장을 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저희 수도권에서 가깝게는 뭐 경인운하 같은 부분이 있는데 네. 경인운하는 원래 그 빛이 경제 승부서에 안 나왔던 것을 억지로 전문가들을 이상하게 편불 동원해서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추진하는 사업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두고 지금 그 애물단지 되고 오히려 그 환경 파괴에 대한 문제가 또 가중될 수 있는 그런 상가에 가게 되는 거죠. 지금. 네. 어쨌건 정부는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나름 선정 기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 사업 육성, 또 그렇죠. 지역 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와 철도 인프라 확충,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과 물류망 구축,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과 의료교통시설 4가지를 제시했는데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업 살펴보셨죠, 단장님?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많긴 많더라고요. 제목 정도만, 소제목 정도만. 그러면 단장님 보시기에 그래 이 정도 사업은 면제할 만하다라고 평가할 만한 거 있으셨어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판단할 능력이 솔직히 안 됩니다. 안 되고 안 된다는 건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전문가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전문가가 경제성하고 지역 균형 발전 여부를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이제 비전문가인 선출직 정치인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판단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부분이죠.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R&D라든지 지역 주민 삶의 개선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는 R&D 용역에서 브레인을 늘리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R&D 하는 센터에 있는 건물을 짓는 거라든지 진입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다 그 건설 사업이에요. 네. 그 포장만 다르게 했을 뿐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신 거예요. 예. 비전문가인 행정관료들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못됐다라는 그런 예. 주장을 좀 하신 거고요. 예. 사업이 저도 좀 하나하나 따져보고 싶은데 사업이 너무 방대하고 커서 저도 예. 지금 어떤 걸 먼저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예.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도 이번에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는데 예. 이걸 통해서 제2경춘국도의 교통망 분산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좀 긍정적인 거 아닐까요? 당연히 분산되죠. 옆에 도로가 있는데 그렇겠죠. 또 그 강릉까지 가는 KTX가 있는데 네. 그리고 남양주에서 춘천 정도에 대해서 국도를 놓으면 당연히 교통이 분산되죠. 그러니까 그런 그건 당연한 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같은 비전문가도 당연히 분산되지. 분산되면 좋은 분산되죠. 거니까. 분산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네. 서울 춘천이 민자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것도 원래 그 영동고속도로의 교통량을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교통량이 분산되면 서울 춘천의 그 교통량이 줄어들게 되면 민자도로라서 운영수위 보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거 수백억 그냥 지금도 갖다 주고 있는데 이게 더 증가될 게 뻔하고요. 또 옆에 그 강원도 쪽에 가면 미시령 터널이 또 있습니다. 네. 미시령 터널이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되고 난 다음에 차가 안 다녀요. 이때 그 강원도에서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짧은 몇 킬로짜리 그 터널에 대해서 매년 수십억, 100억 정도의 그 세금을 그냥 갖다 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도로가 생기면 무조건 쓰긴 쓰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처럼 아까처럼 단순하게 분산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조차 뭐 돈만 해서 무한정 저희가 세금이 많다면 네. 뭐 모든 가구당 뭐 10억씩 나눠줘도 되는 부분들이죠. 근데 제도 그 정책이라든지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네. 또 하나는 그 대구 산업선 철도 건설을 통해서 철강 컨테이너, 화물 운송을 효율화하고 물류 부담을 예. 덜어줘서 지역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겠다.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들도 말은 다 포장을 할 수는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 그룹에서 판단해야 될 사안들이지 그것을 어떤 감시하는 저 일개 시민단체에서 이게 어떻다 네. 아닙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솔직히 그것은 과한 거죠. 또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굉장히 신중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할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시하는 시민단체라고 함부로 비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원론적인 문제들을 계속 제기하시는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희가 원칙을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죠. 네. 자, 피 같은 세금이라고 저희가 서두에 단장님과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피 같은 세금입니다. 저도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세금 내고 있거든요. 정부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할 때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해야 되는데 생략을 했다면 그 많은 기준과 무엇보다 책임이 따를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그 방금 사회자님께 말씀하신 그 책임에 대해서는 저는 포커스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여러 가지 포장을 해서 잘 될 거라 했으면 좋다 그러면 이게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질 건지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근데 단장님 현실적으로 이 공사가 짧은 기간에 끝나는 공사들이 아니잖아요. 규모가 네. 큰 금액이 들어가니까 뭐 정권이 바뀌고 또 대통령이 바뀌면 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책임 규정 없이 그냥 하도록 남겨놓던 국민들이 다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암울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책임을 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 대안이 있으세요? 그것은 법 제도로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법 제도로 보완을 한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사회자님께서 않죠.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짧아야 10년, 길어야 뭐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릴 텐데 그렇죠.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해외 외국 선진국들도 그런 사례들이 있을 거니까 그 사례들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의 법제도 어떻게 바꾸면 되는 건지 근데 그 기준 안에서는 저는 이게 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지만 네. 이 비전문가 출신인 선출직들에 의해서 어떤 이 대규모 SOC 사업이 추진되는 이 부분은 절대 안 되는 걸 금지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그게 가장 현실적이겠네요. 일단 근데 되겠습니까? 아니 전문가들이 조사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죠. 물론 나라 살림을 돈을 좌지우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 선출직 분들이겠지만 네. 그래도 전문가의 영역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당연하죠. 네, 현실 가능한 대안들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네, 단장님. 네. 이번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에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됐다면 이렇게 좀 실망만 되지는 않을 수는 있을 텐데 네.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오늘 솔직한 인터뷰 단장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네.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신영철 단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